나이는 수명은 늘어나는데 병은 더 많은 것 같죠? 우리 어르신들의 연세 원래 얼마십니까? 연세가 얼마세요? 79. 아주 정정해 보이시는데. 맨날 건강에 대해서 그냥 맨날 건강 이걸렸는지 맨날 건강에 대해서 보면서 예.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병적으로 염려증이 돼서는 안 되겠죠. 글쎄, 우리가 이 건강이란 걸, 건강을 바라보는 각도가 참 여러 가지예요. 그죠? 치료 방법도 오죽하면 옛날부터 병이 하나면 약은 1000가지, 10,000가지라 그랬으니까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병이 하나의 약이 1000가지, 10,000가지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근본을 좀 알아가지고 그 원칙을 존중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원리인데요. 예를 들면은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오신 선생님이 이제 대장암 수술하시고 간암으로 전이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 몸의 세포는 정상적으로 분열되고 죽고 다시 분열되고 죽어요. 원자 핵처럼. 핵발전소에 핵이 붕괴하는 것처럼. 근데 하루에 우리 몸의 세포가 죽어나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교환되는 양이 최소 600g에서 1kg씩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말하기를 11개월, 1년도 안 되지, 그죠? 11개월이면 뼛속까지 다 바뀐다 이랍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는데 이 세포는 결혼하지 않고도 스스로 분열해서 자기와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 버려요. 그걸 우리가 이제 딸 세포라 이러는데 만일에 이제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은 비정상적인 조직이 자꾸 분열되고 증식이 되겠죠. 정상 세포는 분열되고 증식되고 죽어요. 근데 암 세포는 뭐를 못하는가 하면 죽는 게 안 돼요. 비정상적인 세포가 계속 분열 증식만 할 줄 아지 죽을 줄을 몰라요. 왜? 죽는 메커니즘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세포도 그렇고 이 몸도 그렇고 오래 산다고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였습니다. 옛날에는 한 50세, 60 사이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갑만 돼도 환갑 잔치를 하잖아요. 요즘은 70을 해도 별로 잔치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제일 문제가 암도 아니고 치매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밥은 먹고 생활을 하는데 정신이 이게 균형을 못 잡아버리니까 이것이 지금 앞으로의 우리의 제일 큰 숙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타고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걸 우리가 생로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생로사는 없어요. 다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까가 지금은 롯데그룹 이번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서울 가면 롯데타워가 이렇게 아마 짓는 게 보이는데 롯데그룹은 주로 이제 식음료 부분 했던 이제 회사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회사가 지금은 건강식품
사업부를 해가지고 슈퍼나 이런 데서 건강식품을 파는 것만이 아니고 약국에서도 건강식품 외에 건강식품으로 만든 과자까지 다 팔게 지금 유통을 시작해요. 이게 우리 이제 어르신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선진국 전체가 건강 노이로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스마트폰 차가지고 우리 심박동 재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기계 안 차요. 이제 옷에 모든 기기가 장착돼 가지고 우리 몸의 정보를 병원으로 이제 알려줘 가지고 금방금방 이제 체크하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병을 잘 찾아내요. 근데 문제는 진단의학의 발전이지 치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치료는 무슨 외부적으로 치료가 아니고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지고 혈관이 터져도 의사가 붙여놓는 것 이상은 못해요. 치료는 내 몸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테시스라 그래가지고 인체는 오뚜기처럼 너무 잘 놔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거기 가면 뭐 암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오셨지만은 내 몸의 암을 치료하는 것도 뭐가 해요? 내 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서 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좋겠지만요. 근데 환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의 힘이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걸 일단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하는 생명의 힘은 피가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병의 원인을 따져보면요. 흐름이 막힌 겁니다.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순환이 안 되면 괴사가 생기고 썩어버려요. 욕창도 노인들이 병원에 오래 누워있으면 등에 뭐가 생깁니까? 욕창이 생기는 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배고프다고 밥 많이 먹고 나면 힘이 납니까? 졸립니까? 이 내 쪽에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위장 쪽으로 피가 많이 가고. 그래서 이 우리가 에너지의 흐름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주는 방법이 뭘까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축구를 할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이 축구 강국으로 키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히딩크 감독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한국에 떠고 와서 한국 사람들 축구하는 거 보니까 골키퍼는 골키퍼 자기 영역만 지켜요. 공격수는 공격만 하고 수비수는 수비만 하고 자기 영역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버리면 뭐가 없는가 하면 체력이 없어져요.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매일 체력 단련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워가지고 다리 돌리기 뭐 뛰기 뜀박질 계속 체력 훈련만 하니까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축구를 하겠냐 기술을 가르치지 이랬거든요. 근데 기초 체력을 딱 갖춰놓고는 이제 멀티플레이어 수비수가 공격수도 되고 공격수가 수비도 하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박지성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선생님도 뭔가 내가 지금 약한 몸에 뭘 자꾸 투여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의 체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회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뭔가 하면은 이 에너지가 잘 순환되게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첫째 원인이 위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식사 한 끼를 소화하는데요. 3시간 수면 잠자면서 충전한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밥 3끼 먹으면요. 8시간, 9시간 잠잔 거 소화 하나 하는데도 다 에너지 다 소모돼 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한 끼를 줄여버린다. 그러면 밥 한 끼 소화할 배터리 용량이 남아있겠지, 그죠?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 치료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은 전기 힘으로 움직이거든요. 밥솥에 꼽으면 밥을 하고, 세탁기에 꼽으면 빨래를 하고, 청소기에 꼽으면 청소하듯이. 그래서 에너지를 세이브 해가지고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것이 지금 제일 우선인데, 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절대로 저녁 먹지 말라.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모든 병은 그 병 가장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개 모든 병은 저녁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암도 그래요. 우리 사모님 늦게 밥 먹고 자면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고 입에서 냄새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멍하게 우울증 생기고 몸은 부어버리잖아요. 독소가 꽉 채요. 왜? 그걸 빼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팠었거든요. 예. 아팠었어요. 통증이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3, 4일 됐지 아팠죠. 엄청 아팠는데 선생님 강의 원장님 강의 들어서 저녁을 굶었어요. 예. 그 다음 날부터 이 통증이 싹 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안 아파요. 효염은 보셨는데, 그죠? 지금까지 안 아파요. 저녁 먹어서 암 환자가 통증 오는 게 3, 4일 안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9월 10일부터 예. 14일까지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와서 아팠어요. 예. 근데 저녁을 먹는 게 어떤 걸 먹었냐면 건강식그 법을 배워가지고 뭐 볶음곡식이 아니라 곡식을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많이 먹었어요. 저녁을. 예. 여하튼 볶음 곡식일지라도 저녁은 먹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거 저녁에 한 끼 더 먹으라고 하면 우리가 장사는 잘 될 수 있겠지요. 제 얘기는 3끼를 2끼에 다 먹더라도 저녁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예, 어떤 원칙을 벗어나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치아는 좋으실 테니까 잘 씹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한 거 들어보면 좀 식사하실 때 좀 간간하게 잡숫고, 생채소나 생과일 끊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낮에는 뭐 좀 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면 좋겠죠. 그런 어떤 기본이 안 되면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기초가 잘 돼 있을 때는 그 위에 뭐 집이 벽체를 다 깨내도 기둥만 남아 있어도 다시 리모델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이 아무리 좋아도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인체의 기초는 소화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에서 스스로 이제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암세포를 죽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2차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우리가 2차 면역기라 그래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한쪽이. 기부스 했어요. 근데 그 기부스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찔뚝팔뚝 걷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다리가 붙을 동안은 뭐 합니까? 목발 짚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강보조식품에 열광을 하는가? 그 이유는 스스로 병을 이길 힘이 없다 보니까 2차 면역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값도 차이가 많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가면 이게 좋다, 저거 가면 저게 좋다.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은 뭔가? 최종적으로 암은 염증이에요. 염증이 생기고 그 독소가 유전자를 변이시킨 거예요. 그래서 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암은 염증이다. 겉으로 드러난 유방암 같은 거 터졌을 때 보면요, 살이 썩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건 직접 맡을 수 있는 거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그럼 선생님 몸속에서도 지금 염증이 성한데 그 염증을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면 이제 방사선 치료하라 안 합니까? 그죠? 방사선 치료는 뭔가 하면 모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 상태라는 것은 암세포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 단위를 더 분해하면 원죄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방사선은 이 광선을 쬐가지고 암세포의 최소 단위인 원자는 핵이 있고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는데 이 원자 핵의 숫자와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뭐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암세포를 형성하고 있는 그 세포에서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를 튕겨내버리면 이게 암세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방사선은 방사선 전리라 그래가지고 그 광선을 투과시켜서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를 튕겨내므로 원소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우리가 백혈구라 그러죠. 백혈구. 예. 백혈구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포토시스라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물질을 암세포에 주입해요. 또 하나는 이 암세포도 백혈구도 뭐 무기가 있어야 암세포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암세포를 죽이는 백혈구의 무기가 상처날 때 바르는 소독약 과산화수소예요. 거품 나는 거 알죠? 우리 소변 볼 때도 거품 납니까?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왜요? 신장, 방광, 요도는 항상 무균을 유지하려면 소독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특히 이제 균들은 단 걸 좋아 그래요. 당뇨 환자는 소변에 당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살균을 많이 해야 되니까 뭐가 많이 나와야 될까요? 거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변기 가득히 나오다 보면 이거 뭐 이상이 있나 해서 병원에 가보면 당뇨라고 그러겠죠. 이 물에다가 H2O라는 물에다 산소 분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는 산소 원자 하나는 불안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세균을 만나면 이렇게 딱 스파크가 일어나요. 근데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산소가 이제 마이너스를 띄어. 근데 우리 몸의 세포는 전부 겉이 플러스고 속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모든 균들은 겉이 마이너스고 속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길이는 잘 안 붙잖아, 그죠? 이 마이너스 길이가 탁 붙으려면 우리 선생님 연애 결혼하셨어요? 옛날에 다 중매했죠. 서로 눈이 맞을 때는 불이 탁 붙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촉이 돼야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이제 이 백혈구도 이 과산화수소가 마이너스고 세균도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걸 붙여주는 금속이 필요해요. 왜냐? 모든 금속이 아닌 것들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금, 은, 동, 아연, 구리 이런 금속류는 전부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암 환자는 몸 안에
은의 함량이 정상 사람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은은 천년 항생제입니다. FDA에서도. 그래서 은이온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길이 탁 붙이면서 스파크 일어서 세균의 껍질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균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금속 이온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은목걸이, 은팔찌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뭐 합니까? 뭐 코에도 걸고 뭐 온 사방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온이 몸 안에 들어가서 살균도 하고 염증도 없애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지만은 환경이 더럽지만은 그 사람들이 별로 전염병도 온다는 걸 별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다 은을 많이 썼어요. 성소도 은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녹그릇에 밥 먹은 적이 있죠. 구리가 굉장한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녹그릇을 쓴다든지. 또 옛날에 최고의 항생제는 뭐였는가 하면 수은이었어요. 임질, 매독 이런 거 아주 안 낫는 병은 다 수은 쓴다고요. 그 영사라는 것도 수은입니다. 한방에서. 근데 이 수은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식물이 쇠비름이란 말입니다. 그 쇠비름이 뭐의 원료인가 하면 종기 빼는 이명래 고약의 원료예요. 이 줄기에 수은이 한 81 ppm 생것에 들어있다면 말렸을 때는 1400 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명래 고약 사서 딱 보면 마취연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성들도 그렇고 속에 이렇게 덩어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종기매로 덩어리 있는 사람들은 이 쇠비름이 원래 고대로부터 특효약이었어요. 그래서 쇠비름은 몸 안에 균을 죽이는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쇠비름은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장명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쇠비름 비싸요? 싸요. 지금도 나가면 뭐 얼마든지 소금물에 데쳐 말라서 나물 대 먹을 수 있고 환으로 사 먹어도 그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뭐 좋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이 몸에 염증이 문제면 염증을 없애는 뭐를 써야 될까요? 보조식품을 써야 되겠죠. 그것의 1번지가 은이고 2번지가 녹그릇이에요. 세 번째가 쇠비름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균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사는가 하면 천여 종의 세균이 1kg씩 몸 안에 있어요. 우리 선생님 몸 안에 있다고. 근데 그 1kg 세균이 대개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소화기관이에요. 고기 먹고 생선 먹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 어떻습니까? 썩는 데 나지, 그죠? 그래서 그 썩으면서 생긴 독소가 혈액 속에 들어가면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암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먹어버리면 소화기관에 좋은 균이고 나쁜 균이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항암제 쓰면은. 근데 이 소화기관에 균을 죽이는 물질로는 굴이나 은은 별로 특별히 효과가 없어요. 아니,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직접적으로 살균하지는 못해요. 이거는 우리 몸 안에 사는 거지. 이온 상태로 하는 거니까. 이 소화기관의 균을 죽이려면 뭘 써야 되는가 하면 방부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암 환자라고 딱 가정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2차 면역계로서 최소한의 도움이 될까? 이것이 좋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왜 써야 하는지를 제가 지금 얘기 드릴 거예요. 2차 면역계로 이 소화기관의 부패를 막는 첫째가 소금입니다. 생선이 막 썩는데 소금점이 넣으면 어때요? 안 썩어요. 그죠? 앙동, 강고등어가 그런 예 아닙니까? 저기 서해안에 가면 젓갈 같은 거 할 때 다 뭐 넣어요? 소금 넣어서 부패를 막아요. 혹시 우리 저 매실이라든지 뭐 어디나 딸기찜 할 때는 설탕을 넣어요. 그죠? 그것도 방부제예요. 안 썩어요. 그러면 소금이나 설탕의 방부 기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삼투압 원리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딱 뿌려놓으면은 배추가 쭈글쭈글해지면서 물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균은 전부 액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이나 설탕은 이 균의 세포 내역을 쪽 빼가지고 말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욕창이 생겨가지고 노인들이 항생제를 쓸 수 없고 이러면은 그대로부터 설탕을 붓어요. 상처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 상처 주변에 있는 균들이 삼투압에 의해서 이게 체액이 빠져나와서 죽어버리고 이제 살이 아물어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소금을 먹어도 지금 암이 와버리잖아요. 설탕은 외래 또 균의 또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선물로 가져간 것이 있어요. 교회 혹시 다닙니까? 거기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죠. 유향과 몰약은 둘 다 송진입니다. 몰약은 올리브 감람나무의 송진이고 유향은 그 유향나무라는 게 있어요. 메스틱이라는 유향나무의 이제 송진을 뽑아가지고 놓은 거예요. 없죠. 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메스틱이라는 유향은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나요. 그 나무를 온나무가의 송진인데 이것을 다른 지역에 심으면 나무는 자란데 송진이 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연구돼서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부터 이 송진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하면은 프랑킨센스라는 유향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 오만에서 주로 생산돼 가지고요. 그게 로마까지 가면은 황금하고 같은 무게로 바꿨어요. 옛날부터 말 그대로 금값이었어요. 금하고 같은 무게로 바꿨으니까. 20마리의 낙타에 싣고 간 유향이 4톤인데 그 양이면 현대 금액으로 금값을 했을 때 560억이랍니다. 그것을 갖다 사람들이 태우고 먹고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2차 면역계로 뭐를 택할까 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새로운 뭔가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역사 속에서 검증된 건가를 찾아야 돼요. 쇠비름은 성경에 양고기하고 같이 먹었던 쓴나물입니다. 지금도 이 터키나 이전 북부 아프리카 이쪽 사람들은 양고기 먹을 때 지금도 같이 먹어요. 그게 몸에 충과 균을 죽이기 때문에. 생으로는 먹지 마시고요. 그건 도움에 말려서 쓰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향과 몰약이 주로 이제 외용으로 썼지 먹는 걸로 안 나와서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 성소에 이 떡상이 있었어요. 그 전병을 갖다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을 때 유향을 뿌려가지고 먹었더라고. 근데 이 유향을 갖다 씹어 보면은 송진이라서 껌같이
되지 절대로 이게 안 녹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몰약원이라는 것은 유향과 몰약, 송진을 수용성으로 돼서 흡수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병들었을 때 성경에는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이 유향과 몰약은 특별히 그람 음성균이라는 해로운 균에 특별히 작용해요. 그리고 입안에 충치균, 위에 헬리코박터균, 잇몸에 염증균까지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천연 물질이면서 내성이 없고 방부제로서 확실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몰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으면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장례식을 전부 다 미라를 만드는데 그 미라를 할 때 전부 몰약을 갖다가 담가가지고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5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유럽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미라를 다 수입해다가 갈아가지고 가정상비약으로 다 팔았어요. 속이 불불 끓고 소 안 될 때 이것만 먹으면 다 속이 편해졌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균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요. 자가양조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것은 몸 안에 효면균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은 음식을 다 술로 바꿔버려요. 술을 안 마셔도 많을 때는 위스키 7잔 먹은 독한 술을 7잔 먹은 정도로 취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 정도로 나쁜 균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균과의 전쟁이고 면역 기능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뭐가 좋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내 몸 안에 장애를 주지 않고 균을 죽일 수 있는 면역 기능을 하는가? 또 그 물질이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됐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 이제 항암제 하다가 또 필요하면 이제 방사선 치료하잖아, 그죠? 이 방사선은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봉이 열을 냅니까? 엄청나게 열을 내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발전을 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우리가 지구가 땅 속에서 마그마가 끓고 있어, 그죠? 용암이 분출되고 막 그 바위가 막 끓어가지고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불을 안 뗐는데 어떻게 그런 용암이 끓을까? 그것이 땅 속에 있는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방사능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열에 의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런 방사능을 일으키는 토륨이나 우라늄 아주 미량이겠죠. 근데 인간의 몸 안에서 또 모든 식물 가운데 가장 많은 방사능 물질은 칼륨 40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슘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요번에 뭐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는 거는 인공 방사능이고 이 자연 방사능은 그렇게 인체에 해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지구 물질 중에 0.012% 정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먹는 곡식 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 강의 들어보셨지만은 생과일이나 생채소 제가 못 먹게 하지, 그지요? 왜 그럴까요?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 칼륨 40이라는 이 방사능 물질이 생것을 먹을 때는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섬유질 소화액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곡식을 볶아 먹을 때는 세포질이 열리면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뼛속으로 들어가요. 장에서도 방사 에너지가 날 때는 배에 열이 나지만 이것이 뼛속에 들어가서 열을 내줘요. 그리고 이 방사 에너지가 변이된 세포를 전리를 통해서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암세포를 깨뜨리기 위해서
방사능 째는 거나 이치적으로 칼륨 40이 들어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어가지고 전리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나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이 아니고 뭐가 좋다고요?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 뭐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해먹을 정도면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만드는 방법 자세히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이 방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표고하고 다시마입니다. 표고보다 다시마가 훨씬 더 많아요. 요리할 때 다시마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었을 때는 잘 분리가 안 돼요. 다시마 티각을 해서 먹는다든지, 뭐 좀 태워가지고, 볶아가지고 다시마 차를 좀 드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암 환자로서 2차 면역계를 뭐를 써야 될까? 좀 구체적인 게 좀 안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은이나 녹그릇, 이거는 뭐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쓰잖아요. 평생.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고. 새비름 같은 거. 그 다음에 좀 경제가 돌아가면 이제 몰약 같은 거. 소화기관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저녁 굶으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면역을 높이는 가장 좋은 에너지는 공기입니다.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춥다고 자꾸 움츠러 들어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산소가 부족하면 이건 심각해져요. 이미 1931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우리 몸에 공급되는 산소를 35% 동안 줄여봤더니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 되더라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에 변이가 와요.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소가 들어오는 폐가 잘 열리기 위해서 뜨거운 방에 등대고 자지 말라는 거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생과일이나 생초소는 몸에 열을 자꾸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 체온 몇 도 올리려고 했어요. 체온 1도 올리려고 얼마나 애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곡식이나 떡, 또 익힌 채소 반찬, 이런 걸 이제 잘 드시면은 이제 몸에서도 이제 열이 나고 추위를 이기게 돼요. 계속 뜨거운 데 들어가 버리면은 땅구멍이 열리면서 추운 겨울에 방문 열어놓은 것과 같은 현상이 돼가지고 냉기는 들어오고 열기는 빠져가지고 점점 얼어 들어갑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복 받으셨어요. 사모님이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가정이고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연합해서 힘이 돼줄 때 회복이 참 잘 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 어떻게 곁길로 가려고 해도 잡아줄 수 있고 이렇지. 또 환자가 암이 걸리면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뭐에 스트레스 받는지 압니까? 사실은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살려야겠다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뭐 좋다는 걸 다 하다 보면 1년에 뭐 1억 이상 쓰는 사람 숱해요. 아니, 낫기만 하면 뭐 하겠지 하다 보니까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벌지 않고 돈을 쓸 때 경제는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제일 기본은 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소화기관에 맞는 곡식 위주의 음식 제때 바로 먹고 바른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역기로 꼭 써야 된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서 누가 뭐 좋다 그래가지고 눈을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면은 환자가 아우 나 그거 하고 싶어 꼭 하면 될 것 같아 이럴 때 가족은 보면 알거든요. 아닌데 환자가 해달라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가 뭔가 좋다 하면은 그러면 이 좋다는 것이 내 몸에 균을 죽일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원리로 균을 죽이는지 물어봐요. 병균을 죽일 수 있는 원리가 없는 거는 우리 선생님에게 몸에 균을 못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떤 개념을 확실히 가지지 않으면은 그 암이 낫고 안 낫기 전에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서 더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조금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두셀라도 뭐 영원히 못 살았어요. 최고 오래 살아도 969세를 끝으로 죽었어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늦게 깨달았지만 이 선물로 받은 생명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만족하고 삶을 하루하루를 즐겨야지 뭐 암이 안 걸린 사람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염려 안 해요. 근데 암 환자는 몇 년 뒤에 죽을 거도 미리 하면 땡겨서 오늘 고민하거든. 그럴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맡겨버리고 오늘 내가 아는 지식 빛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특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잘못하다가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뭐 어차피 우리가 생명을 한 번 간다면은 문제가 달라 단순히 생각하지만은 요즘 이 불경기의 경제적 파탄은 정말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상황에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이 더디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의 협력을 통해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 하늘에 맡겨오니 하늘의 섭리에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일단 우리가 현미 제일 기본이 송충이는 솔잎, 누에는 뽕잎, 그죠? 그 소화기관에 따라 음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억할 건 우리 몸에는 채소 소화기 없다는 거. 섬유질 소화기 0%예요. 검정쌀 밥 해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현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우리 몸에 체력이나 면역력을 주는 미네랄이 있는데 이건 태워야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볶음옥식을 먹게 한 거예요. 제가 먹게 한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면 에너지가 없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생채소, 생과일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이
질산염 상태로 질소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생채소나 생과일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입과 위장에는 아질산균이라는 다양한 균에 의해 가지고 NO3라는 질산염에서 산소 하나를 띠면 NO2라는 아질산염이 돼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세포, 여기에 이제 몸 안에 아민이 이제 결합이 되면 한 90여 종의 화학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간, 독소, 세포, 돌연변이, 암, 기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가 질소가 중독이 된 걸 어떻게 하느냐.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강력한 첫째 반응은 이뇨제예요, 이게. 우리 선생님 자다가도 소변 보러 갈 거예요. 2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저녁에 자서 아침까지 소변을 한 번도 안 봐야 돼요. 근데 자꾸 계속 소변 보러 간다는 거는 이미 아질산염 중독이에요. 아질산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가장 강력한 특징은 이 거머리가 이렇게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이게 살이 딱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이게 악성 종양은 스스로 점액을 분비하면서 새로운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혈관에다 딱 붙여놓고 혈액 속에 당분을 빨아먹어요. 그러면서 카케시아라는 맹독을 뿜어가지고 암세포가 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암세포가 내뿜는 독소에 의해서 세포가 괴사되거나 폐혈증으로 죽어요. 그러면 이 암세포에 이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신생혈관을 제일로 잘 만들어주는 물질이 아질산염이에요. 생과일이나 생채소 먹었을 때 들어오는 그 질산염이 바뀐 아질산염이에요. 그래서 생채소나 생과일 먹으면 암이 급속도로 자라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노루나 산토끼가 올무에 걸린 걸 산채로 잡으면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다 이 홀쳐서 상처가 났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한 달이 걸려야 이게 아무는데 아질산염을 투여하면 일주일이면 다 재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 중에 신생혈관을 제일 잘 만드는 게 아질산염이에요. 그게 질산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고. 또 우리 몸에서는 이게 산소가 들어가야 세포도 산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증진이 되는데 공기 중에 0.1%의 연탄가스, CO가스가 있으면요. 우리가 여기에 30분에서 4시간 내에 다 죽어버려요. 산소가 21% 있어도. 왜? 적혈구의 그 헤모글로빈은 산소와의 결합이 산소와 이렇게 헤모글로빈의 결합보다 일산화탄소 연탄가스의 결합이 300배나 강해요. 연탄가스는 0.1%만 있어도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은 아까 말한 그 아질산염과의 결합이 산소와 결합보다 270배나 강해요. 그래서 이 생채소나 생과일을 계속 먹게 되면은 내 몸에 헤모글로빈하고 아질산염이 결합이 돼가지고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에너지가 태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냉체질이 돼버려요. 자꾸 추워지고 피가 식어 들어가니까 피 속에 열을 내기 위한 방편으로 피 속에 수분만 빼내라고 소변만 자주 보고 체중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추운 게 싫어지고 차라리 우리 고기 먹고 비대하고 열 많은 사람은 괜찮아요. 몸을 식히는 생채소나 생과일이나 죽염을 좀 먹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열을 식히는 죽염이나 생채소나 생과일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몸을 막 그냥 강력한 강알칼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좋다고 먹었는데 몸에는 역반응이 일어나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몸이라도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식어 들어간다고. 그죠? 식어 들어가는데 식어 들어가는 것만 자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식어서 내가 죽게 되니까 피 속에 수분 빼내라고 소변만 자주 보고 사는 거예요. 화장실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마시면은 우리가 70kg인 사람이 물이 50kg예요. 병원에 가면 닌게르 주사가 0.9% 소금물입니다. 5, 9, 45. 450g 정도의 소금이 있어야 돼요. 배에서 아마 꿀꿀꿀 하고 물소리 나면 날 때 있죠. 소금 부족이에요. 그래 되면 에너지가 흐르질 않아요. 영양 흡수도 안 되고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다리에 쥐가 나고 기억력이 없이 멍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내 생명력을 더 빨리 단축시켜요. 차라리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아버리면 그걸 더 열심히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70억의 질병은 달라도 소화기관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이 좋아야 돼요. 황금색이고 형태가 뚜렷하고 손으로 주물러도 냄새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간을 통과하는 금속의 대표적인 것이 굴입니다. 그래서 이 녹그릇에 꼭 써가지고 그 물도 담아 잡수시고, 그죠? 잡수게 되면. 그리고 물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목마르지 않으면 안 먹는 게 물이에요. 우리 몸에서 물을 만들어요. 겨울에 자동차 뒤에 마우라에 물 떨어지지, 그죠? 세포, 근육세포에서 산소와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이 될 때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 몸에 전혀 없지요.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하면 안지오텐신2라는 갈증 호르몬이 분비돼서 입 마름을 느끼게 해줘요. 독소가 많을 때 우리 감기약만 먹어도 입이 안 마릅니까? 감기약 독을 해독하니라고 산소가 고갈되면 입이 말라요. 항암제 맞을 때도 입이 타요. 왜? 그 독소 해독하니라고 산소가 말라버리니까. 그렇지 않은데 자꾸 물을 마셔버리면 피가 식어버리고 손 찔러보면 멀겋게 나오죠. 피가. 그 생명되는 피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지. 목마르면 늦으니까 물 그 전에 마시라는 게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 여기서 그냥 현미밥 하루 종일 씹어봐야 그 껍질을 소화 못 시켜서 미네랄 흡수가 안 되니까 볶음국식하고 볶음국식 떡 잘 구워서 드세요. 예. 그리고 이제 미역국 같은 거 좀 짭짤하게, 그죠? 이제 곡식을 충분히 씹어서 침이 싼 다음에는 국물 들어가도 괜찮아요. 개구리가 물속에 알 썰어놔도 물이 저맥을 뚫고 몰두가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시면 돼요. 그 선생님이 병을 만든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몸을 씻고 체중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변만 자주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내가 최고로 잘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 그렇죠. 생체수 생과를 많이 먹었으니까 아질산염이 암세포가 자라는 신생혈관을 잘 만들어줬으니까 잘 클 수밖에 없겠죠. 소변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노려야 됩니다. 예, 말 같다는 거는 이미 피가 너무 묽어가지고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몸에 수분 빼는 거예요. 그럼 신장도 엄청 망가져 버려요. 죽어요. 예, 몸이 식어 들어가니까. 이 콩팥이 1시간에 2번씩 피를 걸러주지만 신장도 피를 통해 영양을 얻어먹어야 기능이 돌아가는데 그냥 묽은 물만 신장이 돌아버리니까 기계가 망가져버리죠. 오늘 선생님만을 위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강의하게 합니다. 나는 이상구 박사님이나
저 하동 최차순 집사님인데 갔다 완 줄은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제 뵀을 때 내가 볼 때 좀 차고 냉해 보여서 어쨌든 그 우리 몸의 생리학이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70억이 똑같은 몸의 구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거의 그래서 매주 강의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한 2개씩 올라가요. 그것만 쭉 들어도 이제 생각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대조를 해보세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해보고 얻은 것이 원칙인지를 판단하면 좋겠어요.